작가가 한국의 유교를 소설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유교가 우리 민족의 혈맥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의 원형질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천민자본주의에 젖어 세계적인 성리학자 퇴계 이황의 사상보다 퇴계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만을 사랑하는 현대 대한민국의 상황하에 우리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킨 유학자를 살펴보려는 노력일 것이다. 성종 13년인 1482년에 태어나 중종 14년인 1519년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믿고 있던 중종의 변덕에 의해 사약을 받고 죽은 조광조의 행적을 추적한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자신을 왕위에 앉힌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었다. 이에 중종은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풀고 싶은 마음에 과거 시험장에 찾아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였다. 이 알성시에서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답안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광조의 답안이었다. 이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조광조는 중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중종이 펼치고 싶었던 개혁 정치의 핵심적인 인물로 성정한다. 그러나 모든 일은 과유불급으로 조광조의 개혁 정책은 슬슬 중종의 영린을 건드리게 되었고 중종으로부터 버림받은 조광조와 신진살인파의 개혁 정책은 4년 만에 중단되었다.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신진살인파의 리더로 훈구 세력과 정치적 대립을 겪다 결국 훈구파에 의해 사사되고 만 것이다. 조광조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운 신하들이 대접받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했으며 중종 반정에 공신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반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도 공신으로 등록된 자들의 삭제를 추진하다 결국 이를 단행하지 못하는 중종에게 버림받게 된 것이다. 조광조는 17세 때 아버지 조원깡이 평안도 찰방에 임명되어 이주하여 그곳에 유배온 한원당 김갱필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스승 한원당으로부터 한빙계 18항목을 받아 평생 그 항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한빙계 18항목은 조광조를 거쳐 이후 조선의 모든 성리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8계심이 된다. 한원당에게 가르침을 받은 조광조의 정치사상의 핵심은 천인무간으로 하늘의 뜻이 인간의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개념이었다. 그런 조광조에게 있어서 개혁은 인물개혁이 가장 핵심이었다. 조광조가 제일 먼저 실시한 개혁 정책 제도는 혈량과 설치였다. 한국에선 고려 때 처음 실시된 과거제도가 신분제적 질서와 결합하여 귀족 신분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조광조는 이 과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혈량과를 추진했다. 혈량과란 단 한 번의 시험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조광조의 혈량과 실시는 기성관리들의 반발을 샀는데 그 이유는 조광조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신진사림들을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유였다. 조광조의 두 번째 개혁 정책은 전국공신의 개정이었다. 전국공신이란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주어진 훈장이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103명의 전국공신 중에는 엉터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던 만큼 이 공훈록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번 있어 왔으나 중종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매번 무산되었던 일이었으나 조광조는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 싸움에서 중종은 결국 103명 중 78명을 사훈하여 조광조의 손을 들어준 듯 하였으나 그로부터 6일 후 중종은 조광조 일파에게 반역죄를 씌워 귀양을 보낸다. 유배지인 능성에 도착하여 조광조는 중종이 자신을 다시 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유배지인 능성은 조광조보다 6살이나 어렸던 양팽손의 고향으로 양팽손은 조광조의 스승인 한원당의 제자로 둘은 어릴 적 함께 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이였다. 또한 양팽손은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자 어명을 어기고 조광조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감회장하여 그의 시신을 보존한 진실한 벗이었다. 조광조를 연구하고 그의 행적을 추측한 작가는 마지막으로 그를 떠올리며 그의 무덤이 있는 용인의 심곡서원을 찾아간다. 조광조를 존경했던 선조는 선조 38년인 1605년에 그를 모시는 서원을 세우고 조광조에게 문정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문정공이란 도덕이 있고 학식이 넓으며 올바른 도리를 행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실패한 정치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 많은 이들의 평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평가는 퇴계 이황의 평가로 그는 조광조가 자신을 둘러싼 과격한 젊은 사람들이 구신들을 물리치려 하여 화를 입은 빼어난 성품의 올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등소평이 주창한 흑묘백묘론을 떠올리며 작가는 말한다. 색깔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한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가 유언으로 남긴 대로 그는 한 짝은 검은색이고 다른 한 짝은 흰색인 작작이 세계 가죽신을 신은 채 무덤 속에 들어갔다. 검은색과 흰색의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로 그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대로 그는 그저 유교의 정신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공자의 마음으로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를 내린 후 유교를 탄생시킨 2500년 전의 공자를 추적하기로 한다. 조광조가 유배를 가서 살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장소인 정려유허비를 찾아가면서 시작된 조광조의 이야기는 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3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한 당시의 상황과 김유년에 일어난 김유사화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잘 몰랐던 조선의 정치개혁가 조광조의 일대기를 통해 그가 목숨을 바쳐 추구했던 조선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